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십니까.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한송이 씨 새해가 되면은 다들 계획을 세우는데요. 네. 한송이 씨는 2019년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요? 저는 이제 그 2019년도에도 네. 작년만큼 좀 더 두 배로 네. 바쁜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요. 아, 바쁜 거를 더 좋아합니까? 네네. 아, 좀 쉬셔야죠. 이게 또 그 집에서 그냥 쉬면은 네. 약간 조금 좀 바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쉬는 것보다는 조금 좀 뭐 말리마처럼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작년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군요. 네네. 오, 대단하십니다. 참 부지런하시네요. 네. 그 계획 잘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요즘 또 독감이 여기저기 유행이더라고요. 네. 감기 안 걸리고 또 오늘 한 뼘 차이 진행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은 노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힘내시라고 소녀시대 힘내 띄워드립니다. 네, 오늘의 한 뼘 초대석 아주 흥미로운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치킨집을 하셨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또 치킨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야, 북한에 치킨집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최원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닭에 미쳐갖고, 이름도 닭으로 바꾸고 지금 27년째 닭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앞으로 한 30년 더 닭에 미치려고 서울에서 지금 닭 오토바이 타고 닭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예? 한국 분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북한에서 치킨집을 해요? 제가 약간 뭔가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2005년도에 예. 제가 평양에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 분이신데 네. 북한에서 치킨집을 차리신 제가 거예요? 차린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 당시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우와. 화해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 관계 경제 협력이 활성화가 돼갖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양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닭을 프랜차이즈도 하고 유통도 하고 가공 공장도 하고 닭 수입도 하고 또 닭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가 닭을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닭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같은 값이면 한 민족인 북한 쪽에 가서 닭을 수입해 오면은 북쪽 경제도 좋아지고 남쪽 경제도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평양에 닭 수입을 하러 일단은 그 시장조사차 평양에 들어갔어요. 아, 평양 닭을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져오려고. 네. 그래서 평양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시장조사를 했는데 마침 그 당시 평양에도 그 AI 조류 독감이 터져가지고 그 닭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쉽게 가까운 것도 풀자 해서 평양에다가 치킨집을 한번 내보자 해갖고 생각을 바꿔서 치킨집을 내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와, 야, 이거는 신기하다, 그야말로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우리 대표님처럼 북한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던 분들이 더 있습니까? 당시에는? 아직까지 거기다가 직접 했다는 거는 저는 들어보진 못했고. 전무후무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세계 최초로 평양에다 제가 치킨집을 전문점을 그 개선문 앞에다가 한 120배.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네. 아니 근데 그 대표님 솔직히 평양에 치킨집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위치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개선문 앞에 있잖아요. 북새거리. 아, 북새거리. 거기 저희 검은의 집이 있거든요. 거기 낙원식당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낙원식당 자리를 제가 리모델링을 싹 해서 여기서 자재에서부터 그걸 다 개벽을 해서 새로 시설을 여기서 도면서부터 다 그리고 주방 집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다 서울에서 숟가락까지 다 올려보내가지고 장사를 하게끔 그럼 했고. 거기서 몇 년을 하신 거죠?
지금도 그 매장은 살아 있어요. 매장은 살아 있고. 있는데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오면서 2007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 관계가 냉각이 돼서 저는 거기서부터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모든 게 막혀 있는 상태예요. 천안함 이후에 오이사 조치 때문에. 그 전에는 여기서 서울에서 식자재도 올라갔어요. 배편으로 인천항구에서 남포로 보내서 평양으로 갔는데 오이사 조치에 의해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딱 막아버렸죠. 그러면 그 치킨집은 지금 현재도 영업 중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 지인이 지난주에도 평양에서 온 분이 잘 되고 있다고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당시는 내 브랜드로 쓰려고 했는데 그쪽하고 타협이 안 돼갖고 낙원 닭고기 전문 식당이라고 이제 가르쳤어요. 솔직히 그 국세거리 그쪽에는 이제 평양시에서도 좀 잘 사는 동네거든요. 네, 잘 알죠.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아니, 그럼 거기서 판매됐던 게 우리가 먹는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이런 걸 판매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서울에 있는 매장에서 파는 메뉴를 그대로 똑같이 거기 메뉴 사진까지 서울서에서 그 안에 인테리어 할 때도 사진에다도 다 그 대신 이제 용어가 틀리죠. 북쪽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닭튀기로 갑니다. 네, 닭튀기. 튀기. 닭튀기. 튀김이 아니라 닭튀기. 닭튀기. 그다음에 바베큐 이런 거는 바베큐는 이러잖아요. 닭구이. 닭구이. 이런 식으로 용어도 다 바꾸고 여기서 이제 전단지까지 서울서 인쇄해서 배달까지 하게끔 시스템을 제가 그대로 서울시로. 아니, 송희 씨.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후라이드 치킨, 닭튀기 그거 있었어요? 우리 지방에는 없었어요. 평양에는 있었습니까? 평양에는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만 들었군요. 네, 얘기만 듣고 저는 치킨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닭튀김 이런 건 있었어요. 닭튀기. 그러니까 닭튀기도 평양에서 닭구이. 전문점으로 있는 게 아니고 큰 식당에 가면 하나의 메뉴로 닭튀기나 닭고기가 이제 그렇게 들어있었지 이렇게 서울식으로 닭고기만 전문으로 하는 그 치킨집은 없었죠. 그러면 대표님 그 혹시 배달도 되나요? 배달을 하려고 해서 오토바이랑 거기에 대한 이 배달 전단지 또 서울서 얘기하면은 이제 쿠폰을 10장 모으면 다 치킨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단지에다 거기는 그 쿠폰이라는 용어가 예래어니까 봉사카드. 10매를 모으면 닭 한 마리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단지까지 해서 다 올려보냈었죠. 야, 이건 나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지금 굉장히 어리둥절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봤어요. 근데 약간 그 미국의 맥 그 회사 있잖아요. 햄버거 가게. 그것처럼 똑같게 된 매장에서 이제 햄버거랑 이제 닭튀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거 치킨이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닭튀기라고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지금 햄버거라던가 이런 그 치킨을 먹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브로커분을 통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평양에 갔는데 이 그 햄버거라던가 이 닭튀기가 솔직히 이제 달러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북한 돈은 아예 안 쓰고 이제 그 달러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시에 그 치킨집을 이용한 고객들은 누구고? 다양했어요. 그냥 일반 시민들도 애화식당, 내화당 같이 사용을 했고 그 당시 이제 제가 매장 동영상도 찍어서 이제 KBS 남부개창에도 아마 그게 방영도 되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화폐는 뭘로 썼던 거죠? 화폐는 어차피 외화는 뭐 달러나 유로나 인민폐 같이 쓰고 이제 내화도 같이 쓰게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은 북한 돈을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죠. 주고 사 먹는 겁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먹기 어려운 가격인 거죠? 우리도 한 60년대 명동 영양센터 가면은 평범한 사람 치킨 한 마리 먹기 힘들었어요. 그건 어느 사회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볼 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호텔 가서 밥 한 끼 먹을 만한 평범한 서민이 서울에 몇 명이나 돼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군요. 근데 대표님 그 북한에서 사업하실 때 약간 조금 좀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조금 좀 힘들진 않으셨나요? 당연히 쉽지 않죠. 한 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서 매장을 차리기 위해서 점포도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상권 분석도 하고 점포를 찾으려고 여러 군데 저도 점포를 저쪽 월양동에 있는 월양가가 그에다가 하자고 하는 거는 너무 위치가 안 좋고 여러 군데 점포를 찾았다가 제가 이제 평양을 한 6번 이상 왕복을 했어요. 가면서 제일 제가 이 역세권
거기가 개선문역이잖아요. 개선문역도 있고 네. 거기 좀 그 김일성 경기장에서 바로 맛보이고 모란봉공원 올라가고 맞아요. 그리고 영광정으로 해서 저쪽 을밀대까지 쭉 연결되잖아요. 개선문에서 바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 상권이 상당히 좋아서 이제 거기를 내가 선택을 한 거죠. 최고의 상권이죠, 솔직히.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은 이제 평양에서 그런 장사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당시로 돌아갔을 때 네. 2005년이라는 거죠? 2005년도에 1차로 방북을 했고 네. 2006년, 2007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개업 준비하는데 한 2년 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개업은 2007년? 네. 그러면 당시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김밥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 내고 싶으면 낼 수 있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감히 거기다가 제가 상상을 못했고. 그렇죠. 그러고 도전을 상상한 거고. 도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와갖고 우스갯소리로 어디 큰 스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평양에 갔는가? 딱 물어보길래 무식하니까 갔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너무 계산하고 따지면 갈 수가 없죠.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도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도 놀러 가라 해도 아마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7, 8 될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스님하고 치킨집 사장이랑 대화하는 것도 또 재밌는 대목이네요. 아니 아까 그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치킨 값. 네. 당시 거기서 판매했던 가격. 네. 이 얼마죠? 거의 여기 저도 가격을 남측 수준으로 맞췄어요. 네. 닭 한 마리에 한 10불 정도 이렇게 만원 선. 그러니까 10달러. 네, 10달러, 10불. 10달러면은 한 만원, 12,000원 12,000원 정도인데 네. 그거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죠? 북한에서는? 거기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죠. 12,000원이면 뭐 어느 정도예요, 송희 씨? 한국에서 많이 이제 우리 돈으로 12,000원이면 네. 북한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쌀 한 가마니 값이라든지 뭐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쌀이 한 15kg 정도. 네, 그 쌀로. 근데 북한에 왜냐면 이제 그 25kg짜리 중국 쌀 그 25kg짜리가 이제 한지대 한 110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뭐 달러로 10불이면은 한 6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그 쌀이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북한 주민들한테 있어서 상당한 그 비싼 돈이에요. 네,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수 없을 정도의 네. 고급 음식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평양에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걸 접했던 그 북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치킨 딱 한국의 치킨이 엄청 맛있잖아요. 어떻던가요, 그 반응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답답한 게 지금도 매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장사는 잘 되고 있는데 2007년 12월 정권이 이 노무현 정부로 해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교류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한 번도 올라가질 못해. 그 이유는 올라가질 못하고 네. 제가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수시로 평양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가서 사진도 몇 달 전에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연락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나 작은 민간인이 만들어 놓은 치킨집 하나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통일 얘기하는데 나는 좀 약간 이상하게 들려요. 숫자는 간단한 거. 네네. 모든 문제는 작은 데서 풀어야 하거든요. 네네. 작은 걸 못 푸는데 큰 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 교류를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닭 장사를 하든 김밥 장사를 하든 떡볶이 장사를 하든 뭐든가를 풀어서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지면 정도 풀리는데 매일 엉뚱한 짓거리만 하니까 깝깝하죠. 자, 그 얘기는 뭐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 질문은 그 맛을 어떻게 느꼈는지. 서울 맛을 그대로 여기서 제가 메뉴도 12가지 정도 돼요. 제 닭 메뉴가 닭꼬치서부터 바베큐, 간장치킨 뭐 이런 거 이런 걸 글쎄 그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반응이 상당하죠. 10분 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네. 반응은 상당히 인기가 좋아갖고 처음에는 막 줄 서서 먹고 줄 서서? 네. 와. 아니 그러면 그게 적자가 아니라 흑자였습니까? 당연하죠. 흑자였습니까? 그럼요. 제한되는 고객만 받아도 평양 인구가 거의 3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서 아까 여기서 1%만 따져보세요. 명소였군요. 아니 근데 대표님 저는 솔직히 사업하면서 또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을 많이 만났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만났어요. 그 만나시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제가 참 다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고려 호텔에서 하룻밤 이제 숙소에 자면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이 깜깜한데
조깅을 하겠다고 평양역 광장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네. 아무도 제재를 않더라고.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아침에 밥 먹으면 안내원한테 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지 나가서 돌아다니다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또 북쪽에 사람들이 정이 많잖아요. 나 솔직히 말해서 너무 순수하고 맑아요. 맑아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럼요. 정이 많고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작은 선물 하나씩 갖다 주는데 올 때 그 식당 지배인이 나한테 우황청심환도 주고 막 이런 선물을 받을 때 그리고 거기서 조그만 선물을 받아올 때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그렇게 이 정이 많고 사람들이 순수하고 맑아요. 북한의 그 우황청심화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유명해요. 혈궁 불로정 같은 것도 맞아요. 상당하죠.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마 전에 또 저 범뼈 관절염 약술. 범뼈술. 네, 야, 이거 우리 남한에선 있을 수 없는 술인데 북한에선 범뼈술, 건발통술. 아, 유명하군요. 아, 이거 인삼술, 금술 별게 다 있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 어찌됐든 그 물품은 한국에서 이렇게 조달을 하셨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육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 당시 이제 배로 갔어요. 배로. 네, 인천 항구에서 선적에서 남포항에서 다시 남포에서 평양은 가깝잖아요. 1시간 거리도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명박 정부면서 다 올스톱. 올스톱입니다. 예. 그 치킨 하면은 바로 따라붙는 게 콜라. 맥주. 또는 맥주인데. 치맥이죠. 아,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셨잖아. 그래서 평양에 가시면은 제가 만든 치킨집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치맥 파티 좀 하고 오시라고 글 좀 썼는데 답도 없더라고. 아니, 왜냐면 요즘 북한도 이제 그 맥주 열풍이 엄청나잖아요. 그 당시도 제가 대동강 맥주 공장으로 가봤거든요. 맛이 기가 막히죠. 팔았습니까? 맥주도 같이? 당연히 여기서 생맥주 기계까지 서울서 올려 보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카스 하이트한테 맥주 기계 좀 그냥 달랬더니 안 주더라고. 북한 가는 건. 그래서 사서 올려 보냈어. 북한에 지금 이제 그 맥스라는 그 생맥주 기계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중국 쪽으로 아무래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북한에는 이제 영성 구역 쪽에서 이제 생맥주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성 맥주랑 대동강 맥주가 진짜 유명해요. 맞아요. 많이 드셨나요? 많이 먹죠. 저는 술 좋아하니까. 밤새 먹으니까. 아니 우리 그 최욱 씨한테 그 대동강 맥주 맛을 조금 좀 표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한 쪽 맥주하고는 전혀 좀 질이 틀려요. 아, 물이 그렇죠. 좋으니까? 물도 좋지만 그 재료도 원칙대로 쓰는 것 같아요. 네. 진하게 만드나 보군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그 기술을 다 전수받은 게 그 대동강 맥주 공장이잖아요. 맞아요. 그 대동강 맥주 주 원료가 우리 양강도에서 나오거든요. 허프. 그래서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부심 대단합니다. 술 쪽에 있어서 양보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봐 나는. 진짜 왜요? 술 보면은 우리가 먹는 소주 15%밖에 안 되잖아요. 18%. 이거는 희석식이잖아. 네, 맞아요. 알코올하고 물 탄 거잖아.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평양 소주는 그나마 증류 방식이에요. 맞아요. 우리 전통 소주는 다 증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일제 잔재예요. 아, 그래요? 일본 놈들이 그 당시에 식량 착취해 가려고 우리 술을 먹게 하는데 그래서 알코올하고 물 타는 걸 지금까지 먹고도 술 맛있다 그래. 대한민국 소주는 향이 없잖아.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소주를 마실 때 무슨 맹물인지 뭔지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도 우리가 내가 하나 우스운 얘기를 해줄게. 네. 우리 북쪽에서 오셨으니까. 네. 북조선에는 공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당으로. 없어요. 없죠? 네네. 세계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는 다 집권당이 공산당이에요. 네. 유일하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북한에는 공산당이 없고 조선노동당이 집권당.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렸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요 있지도 않은 공산당이 싫어요를 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외국인이가 참 제대로 팩트를 배우자. 하나 더 웃기는 거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아침마다 일어나면 멸공국으로 외치잖아요. 때려잡자 김일성. 네. 무찌르자 북기군. 처부수자 공산당. 네. 이렇게 하자 유신과업이었어.
북한에 공산당 없어. 처부수다 노동당이야 돼. 이 정도야 이게. 이제 노동당을 때려부셔야죠. 때려부시는 걸 떠나서. 때려부시는 걸 떠나서 우리가 너무 실정을 모른다. 있지도 않은 걸 갖고 허공에 대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뼘 차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알았어요. 화 좀 그만 내세요. 저희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오늘 나와가지고 진짜 팩트로 잘 짚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 대표님이 그 이야기를 토대로 조금 좀 또 남북이 좀 가까워져야지.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드는 게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본인 돈으로 하셨을 텐데 오이사 조치 이후에 가지도 못하는 내 가게 그거 내 재산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쪽박을 찼어요. 저는 완전히 망했는데 참 답답한 게 대한민국 헌법에 사유재산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허락을 했고 정부에서 투자를 했는데도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막았어. 그지가 됐어. 여태까지 정부에서는 1원짜리 책임안을 안 진단 말이야. 보상이 없었습니까? 없으니까 여태까지.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야,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아니, 거기에 이제 개업을 했을 때는 어찌됐든 정부와 다. 그렇죠. 다 허락하고 평양에 올라가는 자재도 통일부에서 반출 승인 다 해서 올라갔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오이사 조치를 내렸잖아요. 조치예요. 그거는 법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정희가 긴급 조치 계속 했던 게 지금 뭐지는 다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박정희까지 또 오이사 조치도 조치예요. 글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조치로 사유재산을 다 막아놓고 이거는 참 다 망했는데 여태까지 정부에서는 1원짜리 보상 없다. 세상 억울합니다. 정말. 이거는 억울합니다. 현실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통일 얘기를 한단 말이야. 통일을 앞장서기 위해서 젊은과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책임을 안 지는 게 대한민국이야. 이거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누가 투자 또 하고 대북 경협 사업을 누가 하겠어? 절대로 북한에다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그 대표님 그 신뢰만 놓고 봐도 이렇게 또 책임을 안 져주면은 북한에다 이제 잘못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쪽박을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투자하라고 여론이 좋았잖아요. 그러셨구나. 결국 있었던 길을 또 막아놓고 새로운 길을 지금 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현실이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한 번 더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남북 한반도 관련해서도 좋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1세대들이 다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경험자 의견 좀 많이 들어주고 이 1세대들을 키워주면은 남북 관계를 쉽게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잘 활용해서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분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맞대로 촌딱 최원호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체육 한 송이의 열리지 남녀 레디 액션.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따르릉 아니 오빠 성현
왔어요. 송이야 왔어? 아니 근데 무슨 노래를 그렇게 신나게 부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오늘 자전거 타기로 했잖아. 송이랑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타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절로 노래가 나오네. 아니 난 또 뭐 조선노동당 간부 전화 소리인 줄 알았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아니 진짜. 놀랬구나.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라고 있어요. 이 몰랐나 보네. 따릉이는 말이야 자전거를 시에서 빌려주는 건데 요거 타고 다니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고. 오빠. 응? 북한에서는 따르릉이라고 안 해요. 뻑뻑이라든가 아니면 삑삑이라고 하거든요. 평양에도 여명이라고 자전거 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그래? 그럼 송이야, 우리 첫 자전거 데이트 기념인데 셀카 하나 찍을까? 우리 송이를 배려해서 내가 최신 셀카 보정 앱으로 찍어줄게. 송이 넌 이런 거 모를 거야. 얼굴도 하얗게 보정하고 턱도 막 깎아주고 그런다고. 오빠, 저를 뭘로 보고 그래요? 평양 최신 스마트폰 진달래 3 최신 셀카봉 보정 앱 봄향기 1.0이 있다고요. 모르네 참. 봄 향기? 오빠, 논란이 얼른 담으시고요. 저 배고프니까 이탈리아 피자나 먹으러 가요. 오늘은 송이가 쏩니다. 에? 피자? 내가 알던 송이가 아니었어. 오빠 빨리 가요. 이탈리아 피자는 역시 화덕에서 직접 구워야죠. 배고파요. 빨리 가요. 네,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듣고 왔습니다. 노래 참 좋죠? 네, 서영은 씨 노래가 참 좋습니다. 남한 남자, 북한 여자의 대화로 알아본 열리지 남녀였는데요. 오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자전거부터 피자까지 한국의 연인들이 하는 데이트 코스 고스란히 북한에도 있다고요? 이거 괜히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북한에도 이탈리아 식당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피자라고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피자를 뭐라고 할까요? 넓은 빵. 틀렸습니다. 피자. 삐자요? 네. 이제 북한에는 약간 좀 발음이 네. 우리 그 남한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피자를 삐자라고 해요. 삐자. 진짜? 네, 정말이에요. 그럼 북한에 있을 때 먹어봤어요, 삐자를? 북한에 있을 때 삐자는 못 먹어봤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국경 쪽에 있다 보니까 중국이랑 조금 밀수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쪽에서 이제 그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나와요. 그때 항상 이제 콜라랑 피자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중국에서 보내주는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먹어보기는 했군요. 네네. 삐자를. 네네. 그럼 북한에는 삐자 가게는 없습니까? 있어요. 평양에만 있어요. 평양에는 네네. 없는 게 없네요. 평양에는 스시집도 있고요. 스시요? 그럼요. 아니, 북한은 일본을 아주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을 싫어해도 또 일본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는 이제 제일 동포가 되게 많아요. 북한에. 네,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본 음식이 아주 유명해요. 뭐 안꼬빵이라든가 안꼬모찌라든가 이런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거를 좋아하나 보군요. 네네. 먹어봤습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안꼬모찌를 먹어봤어요. 아니, 스시. 스시는 못 먹어봤어요. 스시는 굉장히 비싼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평양에서도 상류층들만 가는 그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스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양에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음식이 약간 우리 남한이랑 조금 좀 남한에 있는 메뉴 같은 것들도 평양에는 다 있습니다. 진짜? 아메리카노 찻집도 있고요. 커피 전문점이 있다고요? 있어요. 거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커피 중에 크림에다가 이렇게 부어 먹는 그런 커피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아포카도라고. 예. 아이스크림에다가 부어 먹는 거. 네, 그거도 있고요. 와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송이 씨가 내려오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생긴 겁니까? 있었어요. 제가. 야, 진짜 몰랐던 사실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자랑하면은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따릉인데. 네. 이 제도가 평양에도 있다고요? 네.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려명거리 쪽에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꽁트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는 네. 셀카 보정 어플리케이션. 이것도 아까 있는 것처럼 꽁트에서 표현이 됐거든요. 네네. 사실입니까? 최근 평양 거리에는 진짜 휴대전화를 들고 거리를 할부하는 주민들이 진짜 흔히 많이 목격됐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 양강도 쪽에도 북한 그 핸드폰을 갖고 있는 집이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배추라든가 시금치 장사꾼들까지도 다 핸드폰을 갖고 있거든요. 네. 핸드폰이 없으면 장사를 못 한대요. 그래서 현재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는 약 500만 대로 알려졌고요. 와. 북한 인구 2,500만 명의 약 20% 수준으로 5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네,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말기는 3G 폰과 북한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은 북한에서 이제 지능형 선전화로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기종은 이제 지난해 출시된 진달래 3. 진달래 3. 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셀카 사진을 보정하는 범양기 1.0과 또 내비게이션, 길동무 1.0 등이 가장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발전을 많이 했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고요. 또 북한에서는 이제 연인들한테 이제 선물로도 이제 핸드폰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연인들이 휴대전화를 주고받는다고요? 네. 요거는 이제 좀 상류층들끼리. 야, 아니 우리 남한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야, 거기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북한을 나온 이후로 좀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부쩍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사실 북한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너무 무시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평소에 몰랐던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네. 오늘은 이건 몰랐지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럼요. 네. 자, 오늘 끝곡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시경의 노래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성시경 씨처럼 이렇게 달콤한 노래 부르는 가수 좋아합니까? 아이, 완전 좋아하죠. 이거 또 꼬미남에다가 목소리까지 꿀이잖아요. 아, 꿀이에요. 최욱 씨는 말할 때 되게 목소리가 꿀인데 네? 노래를 하면 목소리 꿀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노래할 때 졸총입니다. 약간 좀 물엿이에요? 설탕 같아요. 아, 설탕.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분만큼은 진짜 꿀성대거든요.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남부기움 프로젝트 한 뼘 차이.